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17년째 고양이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고양이 구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고양이가 토를 하는 장면을 사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양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고양이가 구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구토에 대해서 잠깐 정보를 알려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고양이는 의외로 구토를 조금 자주 하는 동물인데, 처음 보면 좀 놀랄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토사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주 구토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사료토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료를 씹지 않고 삼켜서 급하게 먹다가 그냥 그게 목에 걸리거나 체해서 토하는 경우입니다. 성묘도 사료토를 하고 아기 고양이도 사료토를 하는데, 사료가 바뀌는 경우, 그리고 아기 고양이는 사료 알러지가 있거나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사료로 바꿀 때 씹지 않고 삼켜서 그대로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료토의 경우는 보통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물도 먹고 사료도 먹고 장난도 치고 활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료토는 가끔 한 번씩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자주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토를 하는 주기가 문제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면 꼭 병원에 데려가시길 권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양이가 구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헤어볼이 있는데,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다 보면 털을 많이 삼키게 됩니다. 그걸 다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걸 헤어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헤어볼이 아니라 길다란 형태의 토사물이랑 좀 섞여서 구토한 걸 이렇게 헤집어 보면 털뭉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헤어볼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묘가 되고 거의 노묘가 돼도 헤어볼은 계속 토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털이 많이 빠지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털이 빠지면서 그걸 계속 먹기 때문에 거의 무식의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어쨌든 고양이는 주기적으로 헤어볼을 토하게 됩니다. 헤어볼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빗질을 자주 해줘서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털을 줄이고, 두 번째로는 헤어볼 사료나 헤어볼 영양제라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호성이 맞는 걸 잘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1월의 경우는 굉장히 잘 먹는 영양제가 하나 있어서 지금 매일 이 헤어볼 영양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헤어볼 영양제나 헤어볼 사료를 먹으면 고양이 몸속에 쌓여있던 털이 배변을 볼 때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응가에 보면 털이 막 뭉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세 번째로는 진짜로 아파서 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토를 하고, 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음식을 잘 못 먹거나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밥 먹는 양도 줄어들고 토하는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정말로 꼭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양이가 하나지만 이전에 함께 15년을 동거했던 첫 번째 고양이 야옹군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부전증이 왔는데, 이게 만성 신부전증이 되면서 거의 주기적으로 구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성 신부전증이 오면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있는데, 신부전증이 오면 고양이는 구토를 자주 하게 됩니다. 구토를 자주 하고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급성 신부전증이 오면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아주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는 정말로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먹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수기나 집안 곳곳에 물통을 놓고 고양이가 자주 물을 먹도록 해주면 구토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고 난 뒤에 꼭 토사물을 살펴보시고 사진을 찍어 두시면 병원에 가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료토나 사실 두 번째 헤어볼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동거하다 보면 고양이가 구토를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외우는 고양이가 구토를 반복적으로 자주 하고 식사량이 계속 줄어들고 구토 후에 활동성이 떨어진다면 좋지 않은 예우니까 꼭 동물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는 피검사를 통해서 뭔가 크레아틴 수치를 측정하고 수액을 보통 맞춰주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에도 구토를 하는데, 고양이 사료를 바꿀 때는 기존 사료와 조금씩 계속 섞어서
주다가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료에 따라서 고양이의 기호성이나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토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양이 구토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고양이가 아프면 저 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는데 비용이 나오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뒤에 더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면 꼭 병원에 데려가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